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부사장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죠.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씨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받았는데 외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인상인데 목소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많이 달랐습니다. 피의자로 나오셨는데 불법 자금 조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협력회사는 왜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소유시면 협력회사를 굳이 만들 필요 없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건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는데 나오셨는데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08년 2월에 그때 MB가 네네네. 다시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던데 그 말씀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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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명하실 거 없으십니까? 네, 들어가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검찰에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호의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이동영 부사장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법조팀의 윤나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나라 기자 요즘 취재 때문에 많이 바쁘죠? 예, 정말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만 해도 지금 몇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스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랑 서울동부지검에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투트랙으로?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도 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조 담당 기자들, 특히 검찰 담당하는 기자들 정신 없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동영 씨가 출석을 했는데 제가 조카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영 씨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고 또 이상은 회장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스의 지금 부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동영 씨가 오늘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다스는 우리 아버지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부지검 다스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 게 작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압수수색이라든가 이제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오늘 피의자로 이동영 씨를 처음 소환을 한 겁니다. 이 검찰 수사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동영 씨가 나오면서 대뜸 다스는 우리 아버지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검찰 수사에 대응할 논리를 상당히 준비를 잘 해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쪽은 돌림자가 형자인 모양이군요. 다 이동영, 이시영, 이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 부사장은? 동부지검 검찰에서 밝힌 이동영 부사장의 혐의는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지금 다스에 관련해서 동부지검에서 120억 원의 수상한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그 120억 원이라는 불법 자금이 만들어진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동영 부사장 기자들의 질문에 다스는 우리 아버님 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저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동영 씨의 얘기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상은 씨가 대표이사고 이상은 씨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이상은 씨가 주인이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세간의 의혹들은 명의만 이상은 씨 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결국 이제 수사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 물론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죄는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제 이동영 씨가 저렇게 대답한 데는 오늘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본인이 줄기차게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진술의 주제가 바로 저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겁니다. 왜? 지분이 아버지 명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수하게 이동영 씨와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그냥 굳어지는 게 낫겠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덕적 비난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이상은 씨와 이동영 씨 부자는 저렇게 크고 좋은 회사인 다스의 소유주로 확인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은 씨에게는 저 형식적인 지분 관계대로 다스가 정리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일단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영 부사장이 기자들의 질문 받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이상은 회장이 월급 사장이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이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은 회장은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아들이 실토했고 아들이 실토했다라고 박범계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동영 부사장은 오늘 나오면서 그 사실은 부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요즘 보면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고 검찰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수사가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까? 기자가 보기엔 어때요? 다스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들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검찰은 이제 또 그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겠어요. 예. 검찰 수사 과정, 취재하는 과정에서 못 들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까?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중에? 많이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검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바로 위의 형이죠. 원래 오늘 같이 나오기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예. 이상득 전 의원 측에서 연기를 요청한 겁니까?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원래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로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상득 의원 측에서 건강이 안 좋고 또 이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수사를 받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모레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검찰이 이거를 수용을 해서 모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전 의원이 받는 혐의는 이제 국정원에서 억대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인데 이 돈을 받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 2011년 2월에 그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가 발각된 일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당연히 이 일로 그 국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교체해라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 돈이 건너간 이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너간 시기가 이 시기쯤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이 국정원 당시 관계자가 이 전 의원에게 이 시기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리는 그림은 이 위기에 몰린 원세훈 전 원장이 청와대와 국회에 그 사퇴 여론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런 사실들, 그런 이야기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건 아니죠. 예.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의혹, 그런 혐의가 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나왔다는 검찰에서 것이고. 확보를 한 것이고 예. 이제 왜 건넸느냐, 또 이제 이상득 의원을 상대로도 진짜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가령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사퇴 여론을 무마해달라,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어떤 역할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상득 의원이요, 전 의원이 그 국정원장의 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한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이제 뇌물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 가정입니다 역시, 부탁할 때 이상득 부의장에게 의장님 이거 VIP에게 좀 얘기 좀 해주셔서 저 좀 더 연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내 동생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네. 라고 이제 돈을 받았다면 예. 이쪽 로비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알선수재가 되는 거죠. 알선수재.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부탁을 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형태로 부탁을 하고 당시에 그 거리에 있어서 이상득 전 의원의 롤, 즉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알선수재로 조금 낮춰질 수도 있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건너갔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정도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경로가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김백준 기획관이나 예. 김희중 실장을 통해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경로는 드러났었는데 지금 이상득이라는 경로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 검찰이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왜 줬는지, 실제로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에 이상득 의원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상득 의원에게 전달되는데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뭐 이를테면은 스탠포드 대학에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보내놨다던가 예. 아니면은 그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한 건물에 그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를 개조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지금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뭐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 거는 이름에는 있지만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인데 그걸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막 썼다는 게 너무 좀 많은 분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나 청와대에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뭐 관행이었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뭐 예전에도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관행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밝혀진 것들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행도 이것이 드러난 이상 뿌리를 뽑고 잘라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게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이제 문제는 사용처겠죠. 뭐 사용처가 어찌됐든지 간에 흘러가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는 있는 것이지만 사용처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자금 쪽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처럼 뭐 주사, 뭐 옷, 뭐 기치료 이런 데 정말 순수하게 대통령 사적으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설사 이것이 똑같은 뇌물죄가 성립되더라도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 감정에 다가오는 부분도 똑같은 세금을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뭐 이 돈의 경로들 결국 이제 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고 그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썼는지인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과연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모레 검찰에 나오게 될 이상득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상득 전 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검찰과 벌써 세 번째 악연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지난 2012년에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예. 2017년에는 포스코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상납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모레 소환이 되게 됩니다. 포스코 비리 관련해서는 1심이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네, 예. 그렇죠.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지금 근데 저것도 저것이지만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득 의원으로서는 전 의원은 지금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 따르면. 아까 자료화면 보니까는 예. 검찰 소환될 때 이렇게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는 게 나오네요. 예, 뭐 어제 이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고 다른 쪽 눈도 거의 뭐 실명 상태다라는 이제 보도들도 나오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 또 새로 수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득 전 의원으로서는 척척 산중이 있고 사실은 뭐 똑같은 뇌물 혐의이긴 하지만 포스코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사실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감정이나 여론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상득 전 의원이 고령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조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포스코 비리,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건강 상태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 그러면 이상득 전 의원, 이 당시 검찰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었거든요.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가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의장님, 저축은행에서 돈 받은 사실 인정하십니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할 말은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저도 모르고 왔습니다. 네. 참,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될 때는 왜 내가 여기에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모르고 왔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한때는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의 정권 실세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좀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형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서도 좀 어렵게 자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이상득 부의장이 그냥 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사실 대선배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에 정말 혁혁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야 이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실세가 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이재호, 정두원, 이상득 뭐 이런 측근들이 있었는데 정두원 의원은 그 당시 총선 때 이상득 국회부의장 공천 주지 말아주세요 이거 했다가 밀려났고요. 예. 이재호 전 의원은 당시 총선 떨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힘이 이상득 국회부 당시 의원 한 자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힘이 이상득 당시 이제 의원에게 쏠리면서 지금 보시겠지만 상황, 영일대군, 고향인 포항 앞에 있는 게 영일만입니다. 예. 그 이름을 따온 거죠. 영일대군. 만사 형통. 모든 일은 형님을 통한다는 얘기고요. 형님 예산, 포항 지역에 이제 예산에 집중되는 그런 것들을 빗댄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고의 실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형인 이상득 의원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죠. 2002년 당시 지방선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됐고 당선이 되는데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디딤돌을 놔준 셈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말이죠.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 받을 때 이상득 전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간절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 이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늙은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이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꿔서 이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다스 김성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사받을 때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때 했던 말은 거짓말이고 다스를 처음에 설립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김성호 사장뿐만이 아니라 김희중 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김희중 실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측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된 게 아니냐 아니면 당신이 이때 돈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객관적인 진술들, 객관적인 증거들을 계속 제시를 하니까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그런 혐의들을 부인하지는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희중 전 실장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와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가정보 특수활동비의 두 통로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 김백준 전 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집사 역할을 했고 최측근 인사인데 김백준 전 기획관도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에서 했습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 당시에는
이제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그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주 근래에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이명박 지금 전 대통령 지시로 돈 받았다. 저거는 만약에 저렇게 진술한 게 맞고 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조사받아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뭐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정확한 저런 워딩의 진술이 있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을 번복한 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상당한 태도 변화고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측근들이 태도를 바꿀까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정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청와대 누구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과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이거를 막무가내로 부인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혐의가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혐의 사실 구체화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하면 자기의 짐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이제 사건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는데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최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도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나는 대통령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니 좀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일부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전달이 됐는데 김희중 전 실장으로부터 뭐 김윤옥 여사가 어디 미국 방문 시절에 명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 이 보도 내용,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은 일단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진행되지 않았다. 예. 그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뭐 적어도 명품이나 아니면은 뭐 김윤옥 여사가 직접 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아가지고 그거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쨌든 보면은 조금은 선정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인데 법조 출입 기자들은 그 주장이 처음 제기됐을 때 반응들이 어땠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좀 선정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게 그 당시 법조 기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했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바뀐 거죠. 본질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용도와 다르게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됐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본질이 되겠죠.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그 최측근 인사들이 태도를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바꿨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앞서 윤나래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이제 만약 명백하다고 하면요,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부인하는 경우에 본인이 모든 걸 뒤집어써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밝히고 본인도 저를 좀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진술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계라고 굳이 하면 그게 좀 특성인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YSDJ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화운동 때부터 정말 강한 결속력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정치권에 오래 사실은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결속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이해관계로 뭉친 조직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렵게 되고 이해관계가 별로라는 그 파이들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YSDJ처럼 강한 결속력을 그 조직들이 가지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측근들이 그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조금 이제 입을 하나둘씩 열기 시작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법조 기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뭐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예, 불가피하다 소환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언제로? 근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나왔지만 다스가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있고 그리고 뭐 군과 국정원의 뭐 댓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관련자들 수사는 쭉 진행이 됐지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증거는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을 하나하나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뭐 당장 뭐 소환될 거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은 검찰에 소환될 것이다.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윤나라 기자의 이야기 여러분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